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2시가 넘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12분 정도 계시네요. 오늘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권 박사님 오셨네. 반가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의 종류하고 어떤 드론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 채팅창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채팅창에 글을 적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볼 수 있으니까 혹시 라이브 하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채팅창 한번 열어서 글씨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혹시나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그 시간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 문의 들어오는 거 한번 확인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드론 자격증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그냥 하나만 있었어요. 드론 자격증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4종부터 1종까지 알고 계시죠? 그럼 드론 자격증이 이제 4개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 면허증처럼 2종 보통 1종 이런 식으로 올라가듯이 드론도 그 무게에 따라서 자격증을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이제 세분화되면서 지금 현재의 그 자격증으로 세분화되었죠. 이제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할지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종부터 4종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4종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50g 초과부터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249g까지는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250g 미만 249g까지 드론 허가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허가 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4종 자격증은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나눠진다는 것만 명심하고 계시면 되고, 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4종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250g부터 2kg 이하까지, 2kg까지 할 수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DJI 제품 같은 경우 매빅3도 지금 뒤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매빅3가 900g이 조금 더 됩니다. 900g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모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2kg까지 일반 사람들이 조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4종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냥 우리 참고로 한번 알고 갈게요. 3종, 그 위에 3종은 2kg부터 7kg까지 필요하고요. 그리고 2종은 7kg부터 25kg 이하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1종, 가장 높다는 1종은 25kg부터 150kg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취미로 할 건데, 그러면 몇 종이 필요하냐? 결론은 4종만 있으면 되죠. 흔히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는데 4종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운전면허 할 때 난 승용차만 모을 거야. 그러면 2종 보통이 필요하죠. 2종 보통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3종, 2종, 1종 드론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1종 대형 면허, 덤프트럭 몰 수 있는 면허를 따는 것과 똑같아요.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굳이 왜 돈을 들여서 그 자격증을 따는지 저는 이해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취미로만 할 거야, 그냥 자격증 뭐가 필요할까, 그냥 4종만 따시면 됩니다.
아무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시간만 투자하면은 쉽게 딸 수 있죠. 이따가 따는 방법, 쉽게 딸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할게요. 드론 자격증은 1, 2, 3, 4종 4개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4개만 있냐? 그게 아니죠. 그 위에 또 자격증이 있어요. 지도 조종자. 쉽게 우리가 이해하던 교관 자격증. 우리 뭐 드론 자격증 학원이 있잖아요. 학원에서 교관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지도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예, 교관 자격증이 없으면 일종 있어도 교관을 못하죠. 그런 학원에서는 교관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 위에는 뭐냐? 우리가 자격증 을 이제 1종 자격증, 2종 자격증을 취득할 때 드론 조종 실기를 하죠. 실기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교관 위에 현재 가장 높은 자격증이 실기평가자. 네, 실기평가자라는 자격증입니다. 이거는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죠. 우리가 국가 자격증 이제 시험 2종, 1종 실기 조정할 때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거기까지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해당 사항은 없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럼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은. 교관 과정은 그럼 어떻게 따냐? 자, 이제 4종부터 3종, 2종, 1종 교관 실기평가자까지 따는 조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4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온라인으로 교육 6시간 정도 받고 그냥 시험만 온라인으로 시험 보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자, 3종은 실질적으로 조종 교육원에서 교육원을 가야 됩니다.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학원에 가서 6시간 이상 기체를 조정을 하는 것을 인증받아야 3종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종은 그 해당하는 기체를 10시간 이상 조정을 하면은 실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조종을 10시간 하고 필기시험 붙고 이제 실기평가를 받으면 실기평가에서 합격하면은 이제 2종 자격증이 되는 거고요. 1종은 총 20시간 비행 조종을 한 후에 필기 합격을 하고 실기평가에서 합격을 하면 1종 자격증이 되는 겁니다. 교관 과정은 1종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80시간 비행 인증을 받는 겁니다. 결론은 교육원에서 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박 3일 동안 집체 교육을 받고 필기평가에 합격을 하면은 교관 지도조종자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기평가자는 지도조종자 교관 자격증 취득 후에 50시간 비행을 해야 되고 실기평가자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실기평가자겠죠. 가장 높으니까. 여기는 이제 실기평가 기준이 이제 에띠 모드로 보통 GPS 모드로 조정을 하지만 에띠 모드로 센서 감지를 통해서 합격을 해야만 지도 조종자 위에 실기평가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총 6개가 되겠죠. 우리나라에 현재 드론 자격증이 운용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은 1종부터 4종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얼마 안 있어는 더 세분화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듯이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비행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드론 택배라든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시권,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비행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경우에서 뭐 비가시권 비행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는 그런 더 세분화된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드론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 이제 사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종 자격증을 왜 따야 하냐? 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과태료 때문입니다. 과태료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조종자 증명 자격증이 없는 경우, 적발될 경우에는 1차, 맨 처음에 적발될 경우에는 150만원, 2차 적발에는 225만원, 3차 적발되면, 3번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 사종 자격증 없이 드론을 비행하게 되면 1차로 적발되면 150만원 무조건 과태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내기 싫으면은 사종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물론 250g 초과되는 드론에 한해서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것, 요즘 미니 4 프로 많이 쓰시죠. 그 밑에 미니 3 프로도 있고, 이게 무조건 249g인 줄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은 기본 배터리, 작은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가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45분인가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데, 45분 비행을 할 수 있는 미니 4, 미니 3, 걔네들은 250g 다 넘습니다. 결론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할 경우에는 사종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러다가 자격증 없이 걸리면은 150만원 1차, 3차, 마지막에는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 물기 싫으면 자격증을 따라는 거죠. 예. 자, 이제 사종 자격증 딸 수 있는 곳 한번 알아볼게요. 네이버 검색 많이 하시죠? 네이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라고 검색을 해보면 사이트가 뜰 거예요. 자, 거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 후에, 회원가입할 때 뭐 일반 가입자, 회원 종류가 나와요.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에 위에 화면에 보면 기타 교육 수강 신청 란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두 번째 나오는 게 무인 동력 비행장치 4종 드론 무인 멀티콥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꼭 그거를 신청해야지. 이제 대충 보고 누르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잘못하면은 무인 멀티콥터가 아니고 헬기 이런 것도 똑같아요. 이름이 비슷하게 있어요. 그걸 눌러놓고 3시간 수강하고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예, 무인 멀티콥터를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누르고 이제 6시간 수강을 합니다. 6시간 수강은 내가 당장 오늘 시간이 6시간 돼. 그럼 계속 클릭해서 6시간 쭉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안 돼. 오늘 1시간밖에 안 돼. 그럼 1시간 눌러 놓고요. 다음에 내일 시간이 될 때 들어가서 1시간 이후에 교육을 계속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6시간이 지나겠죠. 6시간의 수강을 다 한 후에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로 들어가면은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70점 이상만 받으면 사종 자격증이 나옵니다. 사종 자격증이 이제 보통 자격증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료증, 이수증, 이수확인증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종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료증은 70점 이상 받으면은 이제 수료증 발급이라는 화면이 생겨요. 그 화면에서 클릭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화면을 캡처해서 내가 항상 뭐 핸드폰에 사진을 소지하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자격증 검사를 한다 그럴 때 핸드폰을 보여주면 됩니다. 뭐 출력해서 어떤 분들은 작게 출력해서 지갑에 이제 출력해서 코팅해서 넣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그렇게 귀찮으면 그냥 핸드폰 사진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 찰칵 찍어서 핸드폰에 사진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쉽게 따는 방법을 알아야죠. 저도 예전부터 일종을 땄지만은 사종 시험도 궁금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교육을 쭉 들어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반? 진짜 많게는 50%, 적게는 한 30%만 실제 드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나머지 한 70% 정도는 몰라도 드론 조종하는데 아무 쓰잘데없는 교육들이 많아요. 그것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시험이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150m까지밖에 안 정해 놨는데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높이가. 근데 뭐 성층권이 어쨌니 몇 킬로 상공까지 우리가 그 교육을 받아야 되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쓸데없는 교육은 좀 줄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들을 좀 많이 더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자격증 쉽게 따는 방법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저도 이제 사정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시험을 봤는데요. 70점 못 맞았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처음에 봤는데 70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자기 6시간 받고 그대로 시험을 보면 70점 못 맞는 분이 많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사중 자격증에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도 좋아요. 네이버도 좋지만 저는 다음 있죠. 다음을 더 추천드려요. 그쪽이 모범 답안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 응시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화면에. 그리고 그 옆에 장에 네이버 말고 다음 창을 띄워놓고요. 흔히. 그리고 거기 검색창이 있죠. 다음 맨 위에 검색 바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그대로를 치세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그대로 치고 검색하기 하면 그 문제가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문제가 다음 중 드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검색창에 그대로 치세요. 다음 중 드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검색을 딱 클릭하면 검색이 쭉 되고 다음 중 드론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3번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 2, 3, 4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론은 그 3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검색해서 4번 이렇게 검색이 된다. 그러면 4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면은 무조건 70점 이상은 받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응시하라는 거예요. 교육은 6시간 좀 제가 아무리 필요 없다 그래도 좀 꼼꼼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다음 검색창을 이용해서 검색해서 1, 2, 3, 4번 아니면 요즘 OX 문제도 나오죠. 이제 검색창에 X 땡땡땡 하면은 그냥 X 문항에 체크를 하시면은 대부분 70점 이상은 받습니다. 저 아무것도 교육 안 보고 나중에 요즘 최근에 그냥 해보니까 95점 나오더라고요. 검색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70점 이상은 무조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예고했던 내용의 두 번째. 드론의 종류와 선택. 이제 드론 자격증도 땄고 이제 드론을 사고 싶다. 자격증 없는 분들도 드론을 사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뭘 사야 될지, 드론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가 좋은지 당연히 모르죠.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드론 흔히 이제 제일 낮은 가격부터 이야기를 하면 왕구형 드론 있죠. 애들 어린이들 날리는 거 왕구형 드론이 있고, 뭐 조금 좋은데 메이커가 아닌 거, 뭐 중국산이겠죠. 그런 드론들이 있고, 위에 좀 좋은 드론 같은 경우 DJI 드론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왕구형 드론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요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둥둥 드론인데, 요런 게 이제 왕구형 드론이에요. 왕구형 드론을 이제 추천 드리는 이유. 자, 처음에 내가 드론에 대해서 입문을 하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처음부터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죠. 왕구형 드론을 한번 사서 날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 조종법, 우리가 전진, 후진, 좌로, 우로 뭐 그런 조종법도 쉽게 익힐 수 있고요. 왕구형 드론은 우리가 가만히 서 있게 하는 것을 드론 용어로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조종을 할 때 가만히 서 있지가 않아요. 내가 조종을 하지 않으면 지가 왔다 갔다 막 해요. 이것을 내가 조종을 하면서 호버링,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는 이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종법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비싼 드론, 좋은 드론 샀을 때, 야외에 나갔을 때 쉽게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날리실 때 왕구형 드론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왕구형 드론도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날리는 방법도 다르고 성능도 다 달라요. 저는 그 중에서 저도 수없이 날려봤어요. 날려봤는데 이 둥둥 드론이 가장 성능이 좋더라고요, 가격 대비.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드론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구매하실 분들은 뭐 저한테 문의 주셔도 좋고, 아니면 밴드에 가끔 올려드리죠. 바이 드론이라고, 네이버 쇼핑몰 거기서 바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뭐 드론 이거 갖고 홍보할 생각은 아니고, 많이 날려본 결과 이 드론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구형 드론이 보통 가격대는 뭐 2만원대부터 5만원, 6만원 요렇게 있어요. 그죠? 네, 요렇게 구매를 해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 위에 단계 가격대가 한 10만원에서 한 40만원대, 제일 많이 사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막 광고 막 떠요. 뭘 누르다 보면 드론 광고 막 뜨고, 하다 딱 누르다 보면은 뭐 4K, 8K 드론, 뭐 이상한 성능 웨이포인트, 뭐 이 촬영, 뭐 모든 이제 기능이 거의 한 100만원대, 200만원, 300만원대 기능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대 드론이 팔아요. 예, 물론 다 광고성인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서 촬영을 하고 비행을 하다 보면은 뭐 비행 능력은 늘겠죠, 당연히. 그리고 촬영도 맛배기로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촬영물, 사진이나 동영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왜? 화질이 되게 나쁘고요. 네. 그리고 동영상 보통 우리가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나 보면 부드럽게 떨림 없이 그대로 막 비행하죠. 근데 그런 종류들을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그대로 떨려요. 짐벌 성능 차이인데, 짐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떨리기 때문에 영상을 쓸 수가 없어요. 화질도 구리고요. 그래서 왜 똑같은 성능 4K, 4K 뭐 똑같은 성능,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미쳤다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드론을 사겠냐고요. 그죠? 예,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모르고 과대 광고에 속아서 구매하셨다가 그냥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드론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히 저 같은 입장에선 차라리 그냥 왕구형 드론으로 처음 입문을 하셨다가 그냥 좀 비싼 드론으로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참고하실 거는 그런 드론들이 무게가 250g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무게가 좀 어느 정도 나가는 드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드론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그런 드론들도 4종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격증 검사를 했을 때 없으면은 괜히 20만원짜리 드론 날리려고 연습하러 왔다가 150만원 과태료 물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비싼 드론, 고가 드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드론은 DJI라는 드론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DJI 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보면 DJI, 중국산 드론은 질이 나쁘고, 성능도 나빠. 사면 안 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드론에서 가장 좋은 제품은 DJI 드론입니다. DJI 드론이 전 세계에서 70% 이상 석권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살 때 메이커 뭐 생각나세요? 자, 삼성 그리고 애플 이 두 가지 많이 생각하시죠? 똑같습니다. 핸드폰 하면 우리가 삼성하고 애플 생각하듯이 드론 하면은 무조건 DJI를 생각합니다. DJI를 그만큼 날린다는 거죠. 날리는 이유가 있죠. 왜? 그만큼 좋기 때문에. 예.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DJI를 선택하고 세계 사람들이 날리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당연히 DJI 드론을 다 날리고 있고요. 자, DJI 최근에 제가 이제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DJI 네오라는 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9월 달에 출시를 한다는 예상입니다. 저도 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채팅 안 한다고 큰박살님이 이야기 하시네요. 12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큰박살님 빼고 11분은 채팅하는 방법을 모르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영상 보시는데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채팅을 깜빡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계속 채팅 안 하셔도 되지만 저도 심심하니까 영상 보시면서 채팅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제 DJI 네오가 출시할 텐데 가격대는 뭐 현재 입수된 거는 45만원 선 뭐 그 정도. 네. 조경신, 세강준님, 박광은 우리 이은님, 박광은님 밴드에 자주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 주신 분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 네오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임지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채팅은 못하지만 말로 해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만 남겨주셔도 저도 기분 좋게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오 뭐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몇 대 좀 요청은 해놨습니다. 몇 대가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DJI에서 처음에 출시할 때 드론을 몇 대 안 만들잖아요. 그걸 전 세계에다 동시에 뿌리다 보니까 진짜 뭐 제가 요청을 100대 요청한다 그래도 한 대 올까 말까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이게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을지. 이제 저도 그게 출시되면은 직접 이제 개봉을 해서 직접 이제 날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능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품들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미니 4 프로가 현재 시판되는 것 중에는 이제 낮은, 물론 SE도 있지만 SE는 이제 가외로 할게요. 미니 4 프로가 이제 입문용 드론으로 이제
소비자 가격이 대용량 배터리로 하면 137만 원대 그 정도 되죠. 그 드론이 너무 성능이 좋아요. 온다 여름 경기동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드론도 성능이 좋은데 성능이 좋은데 가격은 저렴한 편이죠. 네. 다양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위에 드론, 뭐 에어3나 매빅3나 그런 드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능들을 웬만큼 90%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대가 저렴하죠. 그래도 무게도 가벼워서 뭐 예를 들어 산에 등산을 한다. 등산을 할 때는 좀 최대한 가벼운 짐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해외로 가는 경우도 우리가 해외는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어느 나라는 뭐 드론 가져가도 됩니까? 찍어도 됩니까? 저도 몰라요. 해외 가서 찍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249g, 우리나라 자격증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해외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249g을 기준으로. 그래서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드론이 249g인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찍으러 갈 때나 뭐 무게를 줄여서 아니면 나 입문용으로 저렴한 기체 사고 싶다. 그럼 미니 4 프로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속 쓰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은 저렴한 대신 화질 영상이나 사진의 화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볼 때는 아무 뭐 매빅3 프로로 찍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 컴퓨터의 모니터에 이제 서 본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짜글짜글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예. 그리고 컴박사님 잘 적어주셨는데 바람의 영향. 아무래도 뭐 진짜 손바닥 위에 올려보면 무거운지 무게도 못 느껴질 정도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에는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뭐 바람 많이 부는데 특히나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못 돌아오고 제주도 바다에 보면은 이제 드론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가 내고 싶다. 그러면 그 위에 단계가 지금 현재는 에어3가 있죠. 9월 달에 뭐 에어3S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현재는 에어3가 이제 180만 원대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게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성능이 괜찮아요. 그 위에 단계를 우리가 보면은 매빅3가 이제 330만 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180만 원으로 카메라 성능, 화질도 되게 좋고요. 네. 뭐 화질 큰 화면, 컴퓨터 화면에 띄워놔도 일반 사람들은 크게 못 느낄 정도로 화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좋고 무게감도 좋고 뭐 배터리 성능도 좋아서 이제 40분 이상 날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3를 많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 매빅3는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분도 많았었는데 지금 에어3S가 출시된다는 예정이 있으니까 지금은 에어3 찾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에어3S가 이제 가격대가 뭐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 나와 있다. 그럼 에어3가 지난번에 5월달에 한번 20%까지 다운을 했죠. 그러니까 20% 세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에어3가. 그러면 그때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 돈 주고 180만원 다 주고 구매하기에는 약간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일을 할 때 나중에 사셔도 된다는 거죠. 성능이 좋으니까 예, 기다려 보세요. 당하고 한 데는 암대 부러져 기자재 옮기면서 듣고 있어. 아이고야, 주말에 드론 사고가 났었군요. 온다 여러분이 명복을 빕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전화가 자꾸 오네요. 저도 좀 전에 이제 얼마 전에 밴드에 올려드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빅3 프로를 성수대교 아래에서 날리다가 물속으로 이제 잠수시키는 그런 사고를 냈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드론 촬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위험성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겠죠. 뭐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케어 리프레시 보험을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 드론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케어 리프레시 분실로 처리해서 거의 한 90만 원 돈 자기 부담하고 제가 새 기체를 받아서 새 기체 받은 게 이거거든요.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백호 김동철님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라이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 박사님도 팔당호에서 바람에 밀려서 에어2 잠수 시키고 하시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죠. 네. 저도 뭐 드론 수색 몇 번 하다가 그런 위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마다 날리는 성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케어 리프레시를 가입을 꼭 해라 마라 저는 추천 드리지는 않는데 필요하면은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뭐 오늘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제 드론 이제 DJI 케어 리프레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만 살짝 보여줄게요. 자, 요게 제가 쓰는 조종기입니다. R10 프로 조종기고요. 아시듯이 그 개별로 살려면 120만원이 들죠. 그죠? 케어 리프레시에 대해서 1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다음 편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조종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한 3, 4년 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는 촬영업을 하니까 이걸 샀었어요. 사서 3, 4년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수없이도 날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3, 4년 날리다 보면은 배터리 성능도 줄어들고 뭐 아무래도 중고가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차로 이야기하면 폐차 직전까지 갔었어요. 폐차 직전까지 갔었는데 DJI 물론 보험하고 상관없이 수리를 보내면 이 제품을 가져가서 수리를 하고 이 제품을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리퍼 제품이라고 하는데 흔히 리퍼 제품은 대부분 새 제품들이 많아요. 아예 새 제품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새 제품인데 성능에 이상이 있거나 고장 나거나 해서 깔끔하게 다 수리를 해 놓은 제품들이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여기 수리를 보냈는데 요 버튼 촬영 버튼이 안 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보냈습니다. 포장을 해서 수리를 보냈는데 수리비가 얼마 나왔냐 2,300원이 나오더라고요. 2,300원을 제가 송금을 했어요. 수리비 2,300원 보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온 조종기입니다. 자, 이 조종기는 새 걸로 왔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 빠르게 똥차를 보냈는데 당장이라도 폐차해도 좋을 정도로 똥차를 보냈는데 완전 새 차를 보내준 것입니다. 네. 22,000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22,000원도 싼 가격이죠. 120만원짜리를 2만원 투자해서 수리를 보냈더니 새 제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새 제품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케어 리프레시 뭐 좀 다음 라이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DJ에 들어온 미니 4 프로까지 이야기했고요. 에어 3는 이제 일단 보류해라. 에어 3S가 나오면은 그때 가격 보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럼 에어 3 성능 좋아요. 그때 세일하면 그때 한번 사셔도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매빅 3 프로로 갈게요. 매빅 3 프로 저는 촬영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빅 3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전시된 거 설명을 드리면 매빅 3 프로가 있고요. 얘는 매빅 3 클래식입니다. 클래식도 카메라가 똑같아요. 카메라가 기본 카메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저는 이제 촬영을 가니까 촬영 갔을 때 혹시라도 사고 나고 촬영을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 기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빅 3 클래식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얘 옆에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열화상 드론입니다. 매빅 3 서머라고 하는데요. 열화상 드론 이제 소비자가로 750만 원대, 너무 비싼 드론이죠. 750만 원대 드론이고요. 어쨌든 촬영용 드론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매빅 3 프로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죠. 330만 원짜리. 얘는 RC 조종기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420만 원짜리는 좀 전에 보여드린 RC 프로 조종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종기만 다르지 다른 거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종기가 비싼 조종기가 필요 없다. 굳이 420만 원짜리까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그 320만 원짜리 소비자 가격으로 그 드론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럼 에어 3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중형차, 소나타급 에어 3, 예, 맨 위에 뭐 우리 제네시스 아니면 뭐 K9급 그게 매빅 3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형차냐, 최고급 대형차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빅 3는 물론 카메라 성능이 좋고요. 카메라 성능이 제일 좋고, 그리고 망원 렌즈가 있죠. 망원 이제 3배 줌, 7배 줌 해서 이제 줌을 당길 수 있는데, 디지털 줌이 아니고 광학 줌입니다. 그래서 3배, 7배에서 깨끗한 화질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전에 처음에 나왔던 매빅 3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줌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었었는데요. 매빅 3 프로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줌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갈아탔죠. 그래서 매빅 3 이제 어쨌든 이거 위로는 가격대가 뭐 없어요. 더 좋은 성능을 뭐 인스파이어 몇천만 원대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매빅 3 프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시는 드론이 매빅 3 프로입니다. 왜? 사진은 이제 화질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망원 기능, 망원 성능도 쓰실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드론들은 망원 성능이나 화질이 이제 아무래도 미치니까 매빅 3 프로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다른 드론하고 틀린 게 우리가 카메라 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뭐 셔터 스피드 나오고 ISO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F값, 조리개 값이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매빅 3 프로가 F값, 조리개 값이 가변입니다. 그래서 가변으로 해서 이제 뭐 노출이나 아웃포커싱, 밝기 그런 거를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른 드론들은 F값이 그냥 단일이에요. 2.8 뭐 이런 식으로 단일밖에 없으니까 카메라 성능, 사진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무조건 매빅 3 프로를 구매를 하고 계세요. 자, 구매 시에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뭐 그러면 어떻게 어떤 드론을 골라야 되냐? 저는 기본 이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맞는 드론을 사시라고 말을 합니다. 예. 뭐 나는 돈도 없는데 50만 원밖에 없는데 매빅 3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조금 욕심을 내고 싶은데 드론을 처음부터 예를 들어 뭐 에어 3든 매빅 3 프로든 비싼 드론을 살 수 있느냐? 왜? 우리 차도 그렇잖아요. 차 처음 살 때 비싼 차보다는 초보 운전 붙여놓고 중고차 사갖고 좀 운전하다가 이제 그 좋은 차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비싼 드론 샀다가 뭐 사고 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리는 게 주변에 내가 드론을 샀어요. 샀을 때 주변 분들,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조종법이라든지 드론에 대해서 뭐 도움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거 사셔도 됩니다. 왜? 실질적으로 비행을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날리다 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드론 조종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위험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비싼 걸로 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나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그럼 처음부터 비싼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촬영 쪽에 이제 현재는 입문용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미니 4 프로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추천도 드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사셨다가 나중에 좋은 거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성능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미니 4 프로를 샀는데 금방 한 달, 두 달 정도 되면 좀 익숙해지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영상 찍고 뭐 화면으로 영상 보고 다른 분들 찍어 놓은 거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영상이 내가 찍어 놓은 영상은 똑같은 곳을 찍었는데 화질이 구리죠. 아무래도 미니 4 프로다 보니까 카메라 성능이 이제 뭐 위 단계보다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한둘 달 뒤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처음부터 이제 좋은 드론을 추천드려요. 좋은 드론으로 시작하죠. 왜? 조금 있으면 또 바꾸실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드론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나 미니 4 프로도 좋아. 나 그거 사서 그냥 몇 년 동안 열심히 날리면서 그냥 취미생활 열심히 할래.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매빅 3까지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론은 내가 자칫 잘못해서 들어박지 않는 이상 하늘에서 뚝 떨어질 일도 없고요. 네. 사고 내가 조종 미숙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사고 날 일도 없어요. 저는 이제 수없이 뭐 수천 시간을 날렸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 가만히 날다가 지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수없이 날려도. 예, 드론이 그만큼 성능이 좋습니다. 결론은 뭐냐? 한번 사게 되면 사고 없이 날릴 수 있는 기간은 제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그 아마추어 그냥 취미로 비행하시고 그러신 분들은요 최소 5년 6년 이상은 날립니다. 왜? 고정이 안 나니까. 내가 그 사이에 드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일은 있어도요 드론이 내가 잘 날리고 있는데 고장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5년 이상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엔 제가 얘기했듯이 처음에
현재는 뭐 미니4 130만 원대도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1년, 2년만 날릴 게 아니고 5년을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5년 정도 날릴 거라면 약간은 플러스 1단계, 플러스 2단계 업을 해서 좋은 기체를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드론을 뭐 좋은 거 미니 3 살 거를 미니 4 살 거를 뭐 에어 3, 에어 3S를 구매하셔도 뭐 한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에어 3 같은 경우 뭐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50만 원 정도 더 투자를 해도 그러면 5년 날릴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뭐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리고 초창기에는 뭐 케어 리프레시 1년 정도 처음 내가 초보다 그럼 1년 정도는 가입을 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무조건 케어 리프레시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제가 다음 편에 왜 케어 리프레시를 들어야 하고 왜 케어 리프레시를 무조건 들 필요가 없는지 좀 헷갈리죠? 뭔 말인지 나중에 이제 다음 편에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준비된 설명은 다 했어요. 나중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16분이 보시고 계신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은 제가 마지막 설명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마무리하고요. 오늘 뭐 질문 끝나기 전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바쁜 시간 속에 이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케어 리프레시 아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DJI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네? 컴박살님 고도 제한이 150m인데 위로 말고 아래로도 제한이 있나요? 그럼 마이너스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 드론 촬영업 온다 여러님 한번 뵈야 되겠네요, 그죠? 자, 드론 촬영업 뭐 이야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일단은 컴박살님 문의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상에서 이제 150m만 날 수 있는데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 자, 드론이 지하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산 꼭대기에서 위에서 날리면서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제 고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고도 제한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고도 밑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포사시님 늦게 오셨나봐요. 드론 자격증 4종 있어야 되나요? 하셨죠. 4종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4종 이제 그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면허증이요? 면허증이라는 게 뭐죠? 면허증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예, 큰 박사님 답 달아주시죠. 250g 초과되는 기체는 무조건 4종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4종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초경량, 지금 뽀사시님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면허증이라는 게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일종 자격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예전에 드론 학원에서 따신 건가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드론 학원에서 맞군요. 예, 지금 일종 자격증입니다. 그게 저도
이제 지금 1, 2, 3, 4종 나눠지기 전에 취득을 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조종자 면허증, 그게 현재 그냥 일종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 자격증은 1, 2, 3, 4종까지 다 밑으로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뽀사시님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일종 자격증이 이제 25km 초과 150km까지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은 일종 자격증이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럼 뭐 추가 설명은 그만하고요. 여기서 라이브 방송 마무리합니다. 제가 봐서 요 영상은 드론 정보 밴드에 올려야 될지 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큰 박사님 계속 문의를 주시네요. 잘 알면서. 드론 택시는 택시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마 새로 생기겠죠. 그 드론은 아마 우리가 이용하는 드론 쪽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경비행기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더 많은 요건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우리가 경비행기 이제 주변에 여행 가다 보면 경비행기 학원이나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몇 시간, 거기도 드론하고 비슷하게 거기서 몇 시간 이상 타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런 자격증이 이제 취득을 하면 나중에 드론 택시가 상용화 될 때 그걸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리고 가격도 비쌀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드론 택시의 시대는 아직은 조금 멀죠. 예. 현재는 드론 택배 쪽으로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교육 마치고요. 이제 거의 딱 지금 58분째네요. 예.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